열린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신호선도입니다. 신호선도는 미분방 정식의 상태 변수들을 표시하고 그 상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2차 미분방 정식에 있어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변수들은 입력 U, X, X에 관한 1, 2차 미분이 있습니다. 신호선도를 구하기 위하여 우선 상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각 상태 변수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으로 표시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데 X의 1차 미분은 2차 미분을 적분하여 얻어지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X는 X의 1차 미분을 적분하여 구하여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위의 정리된 식에서 X의 2차 미분은 상계의 항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X의 1차 미분에 개수 -a를 곱하여 더하여집니다. 이러한 관계를 신호선도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을 이와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상태 변수를 나타내는 각 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노드에 들어오는 방향으로의 신호는 모두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 노드 Z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항은 U 노드로부터 신호에 1이 곱하여져 X의 2차 미분 노드에 더하여지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줍니다. 여기에서 화살표가 있는 연결선을 브랜치라고 하는데 두 노드 사이의 신호가 전달되는 방향과 계수, 적분 등과 같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열린 미분 방정식을 신호선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변수인 x, y, z, u를 표시하고 각 변수들의 미분값에 해당하는 노드들을 추가하고 각 변수와 그 미분값 사이에는 적분의 관계가 있음을 표시하여 줍니다. 미분 방정식의 각 식에서 표현하고 있는 합을 표시하여 주는데 첫 번째 식의 dx, dt는 x, y, u에 각각의 개수를 곱하여 더하여지므로 다음과 같이 dx, dt로 향하는 브랜치들을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 신호선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호선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해석에 사용되는 패스와 루프 정의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은 구조를 갖는 시스템에서 U는 외부로부터 시스템에 가하여지는 입력 신호이며 Z가 시스템의 출력이라고 할 때 패스는 한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까지 신호의 방향을 따라 진행한 경로를 나타내는데 이때 지나갔던 노드나 브랜치를 다시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입력 노드로부터 출력 노드까지의 경로를 포워드 패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한 개의 포워드 패스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경로가 더 있었던 경우에는 F1으로 표시된 경로 이외에 F2로 표시된 경로도 포워드 패스가 됩니다. 패스 게인은 해당 경로에 있는 모든 브랜치들이 정의하고 있는 관계들의 곱을 의미하는데 위 F1 경로의 경우에는 1, S분의 1, S분의 1을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F2 경로의 경우에는 D와 S분의 1을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루프란 하나의 점에서 시작하여 시작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노드나 브랜치를 중복으로 지나면 안 됩니다.
이 A에서는 안쪽에 있는 이 두 개가 각각 루프를 형성하고 있으며 두 개의 적분기를 지나는 바깥쪽으로 되돌아가는 경로도 루프를 형성하고 있어 3개의 루프가 존재합니다. 루프 게인은 루프를 형성하는 브랜치들이 정의하고 있는 관계들의 곱을 의미하며 첫 번째 루프는 적분기와 A를 지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같은 방법으로 루프 2, 루프 3의 루프 게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 접촉하는 루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입력 U로부터 출력 X5까지의 포워드 패스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조합이 가능하며 루프는 다음과 같이 3개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2개의 루프 또는 루프와 포워드 패스에 대하여 그 경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브랜치나 노드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두 경로가 접촉하고 있다 또는 그 루프를 터칭 루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L1과 L2는 서로 공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non-touching 루프 조합이 되지만 L1, L3나 L2, L3는 적분기를 공유하고 있어 터칭 루프 조합이 됩니다. 한편 첫 번째 포워드 패스와 모든 루프는 접촉하고 있지만 두 번째 포워드 패스와 L2는 비접촉하고 있으며 세 번째 포워드 패스 F3는 L1과 비접촉하고 있습니다. F4는 모든 루프와 비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호 선도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신호 선도를 해석한다는 것은 두 노드 사이의 전달 함수를 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메이슨 룰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델타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두 번째 항은 모든 루프에 대하여 각 루프 게인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항은 접촉하지 않는 두 루프 조합을 모두 찾아 루프 게인의 곱을 구하고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하여 합을 계산합니다. 네 번째 항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세 개의 루프 조합에 대하여 루프 게인의 곱을 각각 구하고 이들을 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각 항의 부호가 바뀌면서 4개의 루프에 대한 조합, 5개의 루프에 대한 조합들과 같이 항들이 추가됩니다. MK는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 연결 가능한 K번째 포워드 패스 이득을 나타내며 델타 K는 K번째 포워드 패스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들의 조합만으로 구한 델타를 의미합니다. 표현은 복잡해 보이지만 몇 개의 예제를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나면 매우 간단한 규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포워드 패스가 1개 있으며 2개의 루프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하여 게인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F1과 각 루프는 모두 접촉하고 있으며 L1과 L2 두 루프 또한 서로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분모항 델타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비접촉 루프 조합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항은 없습니다. 분자는 F1과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없기 때문에 델타 1은 1이 되며 분자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여 x로부터 y까지의 전달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복잡한 예로 앞서 설명에 사용하였던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 대하여 각각의 포워드 패스 게인과 루프 게인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3개의 루프는 모두 서로 접촉하고 있으며 두 포워드 패스와도 모두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 분모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각 포워드 패스와 접촉하지 않는 루프가 없으므로
델타 1, 델타 2 모두 1, 2 되며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에 사용하였던 다음과 같은 신호 선도에서 포워드 패스 게인과 루프 게인이 각각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접촉, 비접촉 여부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이로부터 전달 함수 분모항은 1, 마이너스 각 루프 게인의 합 플러스 접촉하지 않는 두 루프 조합을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L1, L2 조합만이 비접촉이므로 세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분자항을 구하기 위하여 각 포워드 패스에 대한 델타를 각각 구하여 보면 F1과 비접촉하는 루프는 없기 때문에 델타 1은 1이며 F2와 L2가 비접촉하므로 델타 2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마찬가지로 F3와 L1이 비접촉하므로 델타 3는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F4는 모든 루프와 비접촉하므로 두 번째 항이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이 중 L1과 L2가 서로 비접촉하는 루프이므로 세 번째 항이 있어 델타 4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여 분자항에 반영하면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메이슨 룰을 사용한 신호선도 해석은 주어진 신호선도를 해석하는 것 자체보다는 주어진 전달 함수로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찾아내는데 직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출된 구조 후보에 대하여 요구되는 전달 함수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전달 함수로부터 이를 실현하는 구조는 유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 구조를 도출하고 전달 함수를 구하여 검증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구조를 도출하여 다시 시도해보는 과정을 반복하여야 합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고차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네스티드 루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와 같이 만들어진 구조가 주어진 전달 함수를 구현하는 최적의 구조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고차 전달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달 함수 차수만큼 입력으로부터 출력까지 적분기를 직렬로 나열하고 다음과 같이 각 적분기 출력으로부터 첫 번째 적분기 입력으로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여 바깥쪽 루프가 안쪽의 모든 루프를 내포하는 네스티드 루프를 형성합니다. 이 경우 모든 루프는 접촉하는 루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스티드 루프를 구성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출력으로부터 각 적분기 입력으로 피드백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각 루프 게인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여 보면 모든 루프가 접촉하므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구하여집니다. 여기에서 n번째 피드백 경로의 이득이 분모에서 n-1차 항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임의의 분모를 만족하는 구조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자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워드 패스를 추가하는데 다음과 같이 각 적분기로부터 출력 노드까지의 경로를 추가하여 주면 각각의 포워드 패스 게인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개수에 의하여 결정되고 각각의 포워드 패스와 모든 루프가 반드시 접촉하므로 델타 K는 모두 1이 됩니다. 따라서 전달함수에서 분모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고 분자항은 다음과 같이 포워드 패스 게인들의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이를 정리하면 분모항의 개수는 피드백 경로 개수로 분자항의 개수는 포워드 경로 개수로 각각 독립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의 고차 전달 함수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네스티드 루프 구조에서도 다음과 같이 입력으로부터 각 적분기 입력으로 포워드 패스를 추가함으로써 왼쪽 구조와 동일한 전달 함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